제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있었을 때 이제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기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분들을 뵈면서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나의 회복의 속도가 어디에 달렸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케이트코트가 가족을 떠났을 때 언제 떠나는가, 스케이트코트가 가족을 떠나는 타이밍, 그리고 가족을 떠났을 때 내가 얻게 되는 나를 위한 우리 스케이트코트에게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까지가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준비한 스케이트코트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댓글이나 뭐 따로 질문해 주시는 질문들, 좀 자주 올려주시는 질문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위주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이트코트는 언제 이제 정말 더 이상 안 되겠어, 이제 나도 정말 할 만큼 했어, 이제 정말 끝이야 라는 거를 언제 생각할까 입니다. 스케이트코트는 굉장히 참을성이 좋고 인내심이 강한데 이것이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참을성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참습니다. 여기까지 막 숨이 막 차오를 때까지 막 참아요. 정말 턱 끝까지, 정말 턱턱 숨이 막힐 때까지 참고 또 참습니다. 임계점을 넘겨도 또 참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는데 어떤 사건 하나가 딱 일어나는데 그게 그 참을 수 있는 그 수준을 딱 넘겨버리는 사건이 하나가 생겨요. 사람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수준, 참을 수 있는 정도는 다 다르지만 결국에 이 스케이트코트가 가족을 떠나게 되는 이 메커니즘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거를 내가 정말 턱끝까지, 내가 여기까지 참을 수 있다, 내가 정말 턱끝에 여기까지 이렇게 막 견뎠는데 막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60년이고 내가 견뎠는데 어떤 사건 하나가 있어서 정말 여기를 딱 넘겨버리면 더 이상 못하겠어, 나는 충분히 다 했어, 이젠 정말 진절머리가 나, 아닌 건 아닌 거야, 역시 유튜브에서 내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데 맞아, 그게 맞는 거야, 난 더 이상 미련이 없어, 이런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이 70도건 80도건 90도건 99도건 그냥 뜨거운 물인 거고 100도가 딱 넘겼을 때 기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스케이트코트도 내가 50, 60, 70, 80, 90, 99 이게 다 여기까지 버텨요. 근데 이 딱 100을 넘어가는 순간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다 했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러고서는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이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만큼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0만큼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 만, 막 10만 여기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참다가 어느 한 시점에 단 하나의 사건이 그 임계점을 나를 확 넘겨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사건들은 뭐 대부분 뭐 그렇습니다. 나를 차별하던 부모가 내 자녀까지 차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공황장애가 와서 막 숨을 못 쉬겠고 이런 게 와서 이제 내가 정말 큰일 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정말 참다가는 내가 심장병이 걸리거나 무슨 병이 걸려서 죽겠다라는 어떤 건강의 위협, 건강의 어떤 적신호가 왔을 때라든지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3자, 우리 스케이트코트가 아닌 제3자의 눈에는 야, 너 그때 뭐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아직도 그러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것 때문에 삐져서 그 한 사건 때문에 너는 가족을 외면하고 가족을 흉보는 무슨 쪼잔한 인간, 뭐 예민한 인간, 뭐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모든 히스토리를 다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제3자에게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어떤 승낙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 딱 그 한 사건 때문에 그러지? 라고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99도까지 열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1도를 올려줬던 사건이지만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진짜 답 없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가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스케이트코트 내용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자료를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권인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본인이 자신이 나르시시스 엄마를 둔 스케이트코트 딸로 성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91세 될 때, 어머니가 91세에
우리 가족은 변할 수가 없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나는 이것을 인정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그 타이밍, 내가 참을 수 있는 그 한계의 마지노선은 또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코트는 끝까지 해봤기 때문에 후회가 없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가족들은 그런 스케이트코트를 향해서 회유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앞만 보고 달려가자, 미래를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과거의 일은 묻어두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는 되게 쪼잔하고 되게 성숙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 이제 스케이트코트가 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있었을 때 이제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기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뵈면서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나의 회복의 속도가 어디에 달렸냐, 나를 학대하는 사람과 내가 분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판가름을 합니다. 내가 학대자랑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학대자에게 계속 경제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고, 내가 학대자와 뭐 계속 한 집에서 살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학대자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밑에 고용돼가지고, 학대자가 고용주고 내가 피고용주로 있던, 내가 혹은 뭐 학생이어서 아직 뭐 독립을 못하건, 내가 학대자로부터 독립을 못하면 진전이 안 돼요. 내 내면도.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를 학대하거나 가스라이팅 하거나 나에게 어떠한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거나 세뇌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똑똑하고 뭐 공부를 잘하고 이 내면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이거는 내 치유의 속도와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학대자와 빨리 과감하게 끊고 분리하고, 뭐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완전히 연을 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제한된 로우 콘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학대자로부터 벗어나는 사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벗어나는 사람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노력하시지만 그 속도가 아주 더디고, 사실은 제자리 쳇바퀴 도는 것밖엔 되지 않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딱 한 발짝 뒤로 물러나가지고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루어야 사실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치유해요? 어떻게 하면 트라우마에서 극복할 수 있어요? 회복 방법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내가 학대자로부터 학대자가 제공하는 안락한 경제적인 뭐 환경, 뭐 어떤 도움, 뭐 어떤 거 이런 걸 내가 다 받고 다 누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고 부대끼면서 내 내면의 회복만 또 딱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면의 회복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학대자랑 같이 부딪히잖아요.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를 세뇌하면 내가 막 방어하고 이거 막 하고 내가 그 싸움 안에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전체 퍼즐에서 한 개의 피스씩만 보는 거예요. 한 조각씩만. 그래요. 오늘은 그래도 한 조각 깨달았어. 뭐 아무것도 모를 때보다야 낫죠. 그게 퍼즐 그조차 모를 때보다는 훨씬 낫지만, 오늘은 이 조각, 내일은 이 조각. 그 사람이랑 계속 부대끼면서 막 문자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왜 보냈을까요? 자, 이거는 계속 퍼즐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대자로부터 노 콘택이나 로우 콘택이나 아주 제한적인 로우 콘택이나 어떤 독립이나 어떤 분리를 이루어내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보는 게 바로 전체 그림이에요. 전체 그림. 전체 퍼즐입니다. 여러분들 피스로 가지고 있었던 게 전체 퍼즐로 짜라라랑 맞춰지는 게 와야 돼요. 한 구독자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 퍼즐이 쫙 맞춰지셨대요. 굉장히 이제 얼마 안 걸리죠, 사실은. 그렇게 막 몇십 년이 걸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인정만 하고 하면 다 이게 맞춰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저는 항상 굉장히 멍했고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기억이 잘 안 나고 뭔가 기억들이 되게 파편 조각 같고 내 생각을 뭔가 말하거나 정리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전체 그림을 보니까 이 퍼즐이 갑자기 몇 주 동안 촤랑 맞춰지면서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안 났던 생각도 나고, 이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기억이나 되게
흐릿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막 선명하게 나오고 이게 정말 내 삶이 굉장히 분명해지고 클리어해졌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 현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관계를 단절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천지 차이예요. 그거는 천지 차이예요. 내가 백날 육아서를 보고 내가 아이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 상상하던 것과 진짜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주일이라도 아이를 키워본 것과 천지 차이인 것처럼 그냥 되게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결심을 하셨다면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분리되는 작업을 좀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손해를 안 보고 가족과 분리되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손해가 너무너무 크고 막심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실 그 손해가 좀 작은 분도 있어요. 그치만 뭐 아무 손실 없이 나에게 아무 피해 없이 이렇게 가는 그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손실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최대한 전략적으로 그 최적점을 잘 찾아야겠죠. 그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점에 내가 분리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내한테 세뇌되었었던 메시지들, 가스라이팅, 거짓 메시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자꾸 내가 방어하는 거, 누군가를 자꾸 돌보려고 하는 거, 누가 나한테 필요한 것에 대해 내가 의존하는 거, 이런 성향들을 자꾸 고치고 나를 바라보는 작업, 이런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좀 봐야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아무 피해나 아무 손실이 없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뭐 물질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손해를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의 소중한 가족을 마음으로부터 마음 문을 닫고 단절하고 나는 엄마가 없다. 나는 뭐 아빠가 없다. 이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 인정하고 애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과정이지만 정말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또 신중하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시면서 그 가족 안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스케이트코트가 스케이트코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도망가는 거,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스케이트코트로 만드는 것. 이 2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또 이러한 트라우마라든지 뭐 차별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세뇌라든지 잘못된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세뇌되지 않도록 나와 또 나의 자녀들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나의 배우자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보호자까지 나와 배우자의 사이를 뭐 이렇게 이간질 한다거나 나의 배우자를 스케이트코팅 한다거나 이제 굉장히 나쁜 나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시고 좀 희망적이고 되게 좋은 얘기만 저도 하고 싶은데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난관이라는 게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해와 상처와 아픔이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더 행복한 삶이 더 많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